자, 든든하게 넘기는 한 끼, 단백질러와 함께하는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치홍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의원님. 네. 아니, 거의 진짜 한 달 정도 다 된 것 같아요. 저 1월 달에 한 번도 못 나왔었나? 그랬던 제가 1월 것 같은데. 5일 날 일하러 이제 외국 나가는 바람에. 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2월의 첫날이거든요. 거의 한 달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많이 타셨네요, 진짜. 많이 탔죠. 네. 거기가 저는 이제 일본으로 네. 이 학생들, 네. 어린 학생들이 이제 전지 훈련을 음흠. 이제 지도하러 네. 이제 갔다 왔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와, 이 기온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네요. 왜요? 추워요? 아니요. 한국하고는 한 12도, 네. 15도 정도 차이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더 따뜻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한국이 뭐 영상 5도면 거기는 한 20도 가까이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는 더워. 오랜만에. 그래가지고 얼굴도 좀 많이 타고 그리고 또 뭐 나는 막 이런 거 안 바르니까. 선크림 바르셔야 되는데. 더 이제 뭐 타고 어디 이게 되겠어요? 한다고 그거 바른다고 뭐 재생이 돼 이게 이미 끝났지. 빨리 늙는 거는 막아야죠, 그래도. 아유, 똑같아. 예, 볼 사람도 없어요? 없어.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랜만에 돌아오신 우리 이제 안치홍 의원님과 함께 또 이제 브런치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 또 해주시는 것 같은데 당연하게도 저희 또 이번 주에는 요 소식 한번 또 먼저 다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주제 2개를 통해서 준비해 놓은 기아 타이거즈 사태는 저희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롯데자이언츠 이 김민수와 트레이드된 김민성 선수 얘기 정말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니콘님 기회 이후에 친정팀 돌아온 김민성 말보다는 행동으로 한동희의 수준을 바꿔줄 것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는데 2 플러스 1년입니다. 이 최대 3년까지 갈 수 있는 금액이고 총액은 일단 9억 원의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금은 2억, 연봉 5억 그리고 옵션 2억이 또 포함된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이 LG와 사인을 하고 이제 김민수 선수와 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다시 롯데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이제 롯데로 복귀를 하게 됐다는데 요번 트레이드 사인 앤 트레이드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롯데는 이제 안치홍 선수의 공백을 좀 메워야 되는 아주 좀 급한 긴박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즉시 전력감인 선수들이 굉장히 부족했죠. 부족했고 사실 롯데가 그 포지션에 안치홍 선수를 영입할 때도 부족했기 때문에 영입을 했는데 그렇죠. 이후에 뭐 다양한 선수들한테 좀 기회가 돌아가기는 했지만 사실은 감독의 눈에 딱 들어올 만한 선수 내야수들이 잘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치홍 선수가 빠져나가면 그 공백이 공수양면에서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백이 다시 생긴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 서건장 선수도 뭐 영입을 한다, 뭐 다양하게 뭐 얘기들이 좀 있었지만 어쨌든 그 경험이 좀 풍부한 김민성 선수를 사인앤트레이드로 이제 급한 불을 일단 끈 거죠.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또 김민수 선수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또 계신 것 같습니다. 김민수야 LG에 와서 잘해라 이 반겨주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롯데는 김민수를 왜 보낸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또 진웅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뭐 김민성 선수는 워낙에 또 베테랑이기도 하고 1군 직전감이라고 또 볼 수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주전 이루수로는 지금 김민성 선수가 제일 뭐 유력해요. 이렇다 할 제가 볼 때는 대안이 좀 없는 것 같고 이제 글쎄요 김태형 감독이 어떻게 시즌을 이제 운영을 할지 물론 라인업 이제 9명 가지고 운영하는 건 이제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와중에도 또 눈에 띄지 않았던 선수가 탁 튀어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프링 캠프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시기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롯데자이언츠 괌으로 또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괌에서 어떤 원석들을 골라낼 수 있을지 김태형 감독의 또 안목이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니콘님께서는 김민수 선수는 1군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던 선수이니까 또 보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어차피 몇 년 전서부터 김민수 군필이긴 하지만 안 터질 것 같은 선수인 거 팬들 다 아시니까 아싸리 이럴 바에는 김민성 데리고 와서 윈나우 모드 찍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김민수 선수도 나름 좀 많은 기대를 받고서 1군의 기회를 어느 정도 얻었던 선수인데 포텐이 전혀 터지지 않았죠. 네, 계속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김민수 선수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적이 아마 다시 야구를 좀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물론 뭐 경쟁에서 또 다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장벽이 뭐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떠한 그 선수로서는 환경의 변화가
가져다주는 그 긍정적인 요소가 제가 볼 땐 김민수 선수한테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으쌰으쌰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포지타노 윈터님이십니다. LG가 김민성 보낸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에 김민성 없었으면 우승 절대 못했음. 이런 얘기. 이게 사실 양쪽 팀에서 아쉬워한다. 보낸 선수 아쉬워하고 또 받은 선수 또 반겨하는 거는 이번 트레이드가 그래도 나름 좀 윈윈 트레이드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김민성 선수도 이제 좀 나이가 이제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전으로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사실은 좀 부족했고, 근데 이제 롯데는 김민성한테는 가장 베스트 팀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김민성 선수가 물론 LG 트윈스 팬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그런 장사라고 당연히 생각이 드시겠지만 선수를 봤을 때는 보내주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아, 그렇습니다. 뭐 망고님은 또 아쉬워하십니다. 김민수 그래도 1군에서 아직 500타석도 안 섰는데 그나마 꾸준한 기회도 아니고 띄엄띄엄 나와서 아직 제대로 긁어보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쉽네요.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또 LG 트윈스로 가가지고 이구디구님 말씀처럼 이호준 코치 만나서 달라지기를 빕니다. 이런 바람까지도 저희가 한번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롯데에서도 자리 없는데 과연 LG에서 자리가 있을까요? 이슈 박사님 이런 부분도 짚어주셨거든요. 이제 백업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백업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신민재 선수가 백업부터 시작해서 주전으로 지금 발돋움 됐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백업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주전 선수가 부진하고 또 백업 선수한테 기회가 갔는데 백업 선수가 또 잘하게 되면은 주전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자리 주인이 있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죠. 맞습니다. 네. 한동희가 작년에 못할 때 김민수가 그때 자리 잡았으면 대박 터졌겠지만 그때 자리 못 잡은 게 또 크다고 유니콘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블루즈님은 5,000원 후원 일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이들이 김민수가 기회 없었다고 하는데 LG의 기라성 같은 외야진 뚫은 홍창기, 문성주 이런 선수들은 뭔가요? 기회는 작은 기회라도 잡는 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인데 김민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진짜 멋진 얘기네요. 예, 진짜 홍창기 선수, 문성주 선수, 홍창기 선수도 물론 대단했지만 문성주 선수가 자리 잡은 건 정말 그쵸. 정말 대단한 거죠. 신민재 선수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네. 김민수 선수 이제 제법 이제 연차가 많이 좀 쌓였어요. 네, 경험도 좀 많이 했고 본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걸 다 걸고서 이번 캠프를 임하지 않을까. 예, LG 팬들 좀 기대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롯데갈매기 TV님 또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프링 캠프 갈 때 왜 정장 입을까요? 그리고 올 시즌 5강팀 예측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정장 입는 거예요, 의원님? 이제는 뭐 이제 프로 선수니까 당연히 네, 정장을 이제 이동할 때는 정장을 입는 게 당연하고 예전에는 그 완전 풀 정장이에요. 네. 넥타이까지 하고서 가던 시절이었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이제 팀에서 제공해주는 그냥 일반 그 추리닝 같은 옷들 네네. 편하게 기아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렇게 입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단체복으로 똑같이만 입으면 상관이 없는 것 아, 같아요. 그게 또 단정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외국으로 이제 뭐 전지훈련 많이 나가지는 않지만 네네. 시즌 중에도 그 신칸센을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차를 이용할 때 그때도 정장을 입어요. 일본 그 프로야구 팀들은.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민에 대한 그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네. 스포츠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상에도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비행기 타면 갈아입어요. 또 박미연님 또 얘기를 하셨는데. 잘하시네. 그쵸. 그 불편하게 또 이제 비행기 오래 탈 수는 없으니까 또 선수들도 어쨌든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같이 따라가는 구단 직원들 있잖아요. 이제 구단 직원들도 어쨌든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복장 같은 부분에서 또 맞춰서 간다고 하니까 이것도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구단 직원들 그리고 저연차 선수들이 사실은 짐도 나르고 네. 짐도 붙이고 그쵸. 공항에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미 땀이 범벅이에요. 옷이 다 젖어요. 그 선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줘야 됩니다. 굳이 정장을 입고 가지 않더라도 좀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한 그런 옷. 그러니까 일단은 단체로 어떻게 단정하게 보이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스카이프님께서 언론 노출도 많이 되고 또 팬들한테도 깔끔하게 보이는 게 정장이 보기 좋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이게 네. 정답인 것 같아요. 아니, 뭐 네. 정장도 그래서 보면은 그 후원을 해주는 선수도 있어요. 네. 스타들은 그런 거 이제 나오니까 그런 거 이제 사진 이렇게 좀 쓸 수 있게끔 뭐 그런 후원사들 때문에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좀 막 그 눈에 띄는 뭐 가방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뭐 신발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그런 후원사들 때문에 그것도 있다. 뭐 일종의 뭐 옛날에 그 스타들이 많이 그 얘기했던 그 공항 패션 그렇네요. 그거라고 야구 할 수 선수들도. 있겠습니다. 네네. 네. 구단 직원은 왜 같이 가는 건가요? 스프링 캠프에 얘기를 하셨는데 구단 직원들 가가지고 뭐 이제 행정적인 문제들도 또 처리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 가가지고 이렇게 또 그 요즘엔 바로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측정해가지고 데이터 값 보고 또 이렇게 해석해주고 이런 인원들이 또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또 따라가는 케이스들도 또 있습니다. 제가 좀 조금 얘기가 좀 그렇지만 저분들 제일 개고생합니다. 그래요. 집 그러니까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 전력 분석이 주 업무야. 네, 맞아요. 전력 분석은 거의 못해요. 진짜 뭔 집 나르기부터 시작해서 운동장에서 공 줍고 뭐 하고 통역해주고 그 사람들은 데이터를 보고 싶어도 데이터를 그거 할 시간이 없어. 얼마나 바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지원해주는 역할도 같이 또 겸하고 있으니까 또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그걸 왜 좋겠습니다. 그러냐면은 요번에 저희가 그 제가 다녀온 그 이제 이 전지 훈련에 네네.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데이터 측정하는 분을 한번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는데 그분의 주 업무는 선수들의 데이터를 하루하루 계속해서 이제 모아가지고 부모님들한테도 영상도 보내주고 본인들한테도 매일 이걸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어. 지원하느라고. 뭐 공줍고 물 뿌리고 뭐 운동장 관리하고 그거 이제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우리가 그 빌린 차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 시골에서 이제 시내로 한번 이제 나가서 이제 애들 간식 사러 가면은 왕복 1시간 한 20분 걸려. 네. 그분이 갔다 와. 뭐 없어.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라운드 돌 고르다가 시간 다 가는 거 아닙니까? 또 얘기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또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 예. 여러분들께서 또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2년 연속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시즌을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뭐 충격적인 사건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접하신 다음에 정말 놀라셨을 거라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특정 커피 업체가 프로야구 구단 기아 타이거즈 후원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뒷돈을 받고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만 이거 추후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감독이라는 위치에서 저렇게 특정 업체가 후원 업체로 선정되는 데에 개입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또 이제 소명을 한 걸로 아는데 이게 문제가 저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구장에서 또 따로 이제 뒷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선수 청탁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25일에는 기아 타이거즈가 제보를 통해서 김종국 감독 검찰 수사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요. 28일에 곧바로 직무정지 처분, 29일에 감독 계약 해지, 그리고 30일에는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뭐 죄가 없어서 기각했다 이렇다기보다는 도주 우려 없고 뭐 증거 은폐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안치홍 의원님께서도 예. 요번 일 보고 또 여러 가지 생각 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소식이 이제 일본에서 접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고 사실 그게 작년이죠. 장정석 단장의 그 문제가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나는 그 시점이. 근데 그때도 굉장히 그랬는데 이번에는 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 일단 두 분이 친구 사이예요. 네. 나이도 이제 동갑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둘이서 이런. 근데 일단은 구단의 그 안살림을 하는데 네네. 제가 이제 말하는 이제 뭐 안살림은 이제 무슨 뭐 광고가 됐다. 그렇죠. 아니면 뭐 재정적인 뭐, 측면, 홍보적인 측면. 이거를 감독이 개입을 한다. 저는 정말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가지고 단장이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감독이 여기에 연루됐다라는 걸 보면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보면은 또 구단마다 아직도 감독의 입김이 어떤 그 좀 많이 좀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나 네네. 이런 생각 맨날 요즘 보면은 무슨 뭐 분업화돼 있다 뭐 파티별로 뭐 이렇게 현장과 프론트는 완전히 나눠졌다. 저는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사건이 터지면서 또 다시 감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나도 크구나.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지금 터진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특정 커피 업체와 김종국 감독 그리고 장정석 단장의 그 유착 관계가 조사 중인 상황인데요. A 업체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기아 타이거즈와 후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업체는 유니폼에도 광고를 부착하기도 했었는데 김종국 감독은 2022년 6월에 업체 회장과 만나서 견장 광고, 그러니까 여기 이쪽 있지 않습니까? 소매 쪽. 예, 여기에다가 광고를 또 제안을 했고 이를 또 장정석 단장에게 또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비수님께서도 잘 짚어주셨는데 김종국 감독이 돈 받은 문학 경기 그때 수표로 막 6천만 원어치를 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시점이 기아가 6연패하고 문학간 시점이라고 합니다. 팀은 연패인데 감독은 거기에서 돈 받고 있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진짜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는 화가 나시는 그렇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검찰 수사 결과 김종국 감독은 수차례에 걸쳐서 총 1억 원대의 금품을 그리고 장정석 단장은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국 감독의 경우 시즌이 진행 중이던 2022년 7월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업체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60장, 와 6천만 원을 받은 정황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로. 이게 감독한테 그거를 또 그럼 감독이 그걸 받아서 네. 당연히 프론트 누군가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근데 수장인 이제 장정석 단장한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니까. 그렇죠. 또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걸 또 본인만 먹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금전적인 지금 문제가 장 단장 전 단장하고 지금 김종국 감독 사이에서 너무나도 많은 거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이 이거 압수수색하고 조사하면은 이거 사실 계좌 추적 같은 경우야 빼박이죠 사실은. 뭐 차명 계좌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현금 거래가 오갈 수도 있었고 분명히 있었을 거고 계좌 간의 거래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황이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야구계를 의심하는 사람은 당연히 저도 야구인이지만 이제 야구계를 더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제는 뭐 어떠한 그 조그만한 제보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마 그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더 터질 수도 있는 부분이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도 요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그 출발점이 또 제보에 의한 거라고 또 하더라고요. 이제 그랬을 때 또 용기를 낸 제보자가 있었다라는 거. 일단은 맨 처음에 장정석 담장이 혐의가 이제 수면으로 올라왔었던 그 계기는 이제 이 박동원 선수의 또 용기 있는 고발 아니었습니까? 이제 2억 원의 이 금품을 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또 이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 김종국 감독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기아 타이거즈 수뇌부 그리고 이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지금 검증 체계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또 얘기해 주신 부분 니나김 님이십니다. 홍보사 선정하는데 그러니까 광고 요 업체죠. 광고 업체 선정하는데 정확한 압력 행사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일단은 돈 받은 것은 인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대가성이 아니라 그냥 이제 뭐 회식하라고 줬다. 뭐 팬심 때문에 줬다. 그쵸? 이제 팬심으로 준 돈이라고 하던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얘기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저한테는 두 분 다 굉장히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가깝고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야구인 선배들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제 위치에서 쓴소리를 해야 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네. 이건 진짜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무슨 6천만 원을 팬심으로 받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주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그 돈을 그렇게 쓰지 말고 제가 주제 넘지만 선수들 회식을 한번 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얘기가 아닌가. 오히려 공적으로 그죠. 팬심이라면 이제 오히려 공적으로 이렇게 구단 전체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고려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싶은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표를 건넸다라는 거는 어쨌든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또 청탁성으로 또 이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야구장에서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 얼마나 이제는 색안경을 끼고 보겠어요. 그분들 다 생사가 걸린 그렇죠. 일입니다. 네. 정말로 그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고 입점하셔가지고 이제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대부분 보면
대부분이 다 입찰이에요. 입찰하는데 그 야구장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그 입찰 과정에 어쨌든 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장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렇게 야 거기 괜찮던데 이런 얘기 한마디 하면 이게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당연하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저 이창규 부장이 누구 와가지고 이제 야 저 뭐냐 저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더 좋더라 상현아. 그럼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 아니야. 뭐 똑같은 얘기야 그게. 그렇잖아 그거. 그러니까 뭐 단장해가지고 저기 괜찮은 것 같은 저 업체 괜찮다고 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무슨 이게 검토야? 외압처럼 느껴질 수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래. 올해는 우승각이지님이십니다. 뉴스에서 관행이라고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전 구단 수사 들어가는 건 아닌지 또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 또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밝히고 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처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박동원 선수가 기아에 큰 선물 주고 가네요. 이거 모르고 지나갔으면 헐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거니까 얼마나 더 다행입니까? 근데 단장보다 감독에게 돈을 더 많이 줬다는 게 걸립니다. 상식적으로는 단장에게 더 많이 줘야 하는 건데 감독이 더 많이 받았다라는 건 뭐 승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선수 기용 청탁에 있어서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 선수 기용 청탁도 실제로 또 지금 뭐 의심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감독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단장이 더 많은 돈을 챙기는 게 맞기는 한데 뭐.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감독하고의 관계가 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과연 그 금액을 뭐 본인이 다 챙겼을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십시일반 좀 이렇게 나눴을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방혜경님 이번 일을 보면서 그동안 선수들 계약은 과연 올바르게 했을지 궁금합니다. 다른 구단도 아무 문제 없는 건지 또 궁금해지네요. 이런 의문점 제기하시는 거 뭐 당연하죠. 수순인 것 같습니다. 뭐 기아 타이거즈만 이랬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문화일보 기자님이 선수들 각 개인 스폰 문제도 얘기하던데 선수들 스폰 흔한 일인가? 이거는 너무나도 흔한 일인 게 사실 승부 조작 같은 거 왜 경기 끝나고 나가지고 여기 지역에 뭐 아는 뭐 유지 혹은 이제 아는 형님 또 계셔가지고 여기 식사 자리 잠깐 좀 모셔도 되겠느냐 여기부터 사실 시작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예전에 진짜 많았어요.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랑 이제 친한 이제 선수 때 친한 형이었는데 식사 한번 하러 가자고 했는데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나한테 이제 좀 하려고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한 거죠. 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또 뭐 아시다시피 술을 또 좀 먹지 않기 때문에 정말 고기만 찢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쟤는 안 되겠다. 돈만 버린 거예요. 저 새끼 뭐지? 막 약간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좀 더 시켜도 되나요? 막 이런 이딴 소리 나니까 이게 뭐지?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런 유혹 뭐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 선물 주고 요런 것들 하나하나 또 받다 보면은 사람이 또 뭔가 부탁받았을 때 거절하면 또 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계를 안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은 가볍게 이걸 또 경계해야 될 필요가 선수들 입장에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선수들 플레이에만 집중하고 또 못 만들기에만 집중을 해도 자기가 기대했던 퍼포먼스가 참 나오기 힘든 게 바로 이 스포츠고 운동인데 그렇죠. 이제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또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죠. 뭔가 이제는 스포츠가 깨끗하다라는 그 이미지가 이제는 사실은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하면 뭐예요? 페어플레이 정신. 그렇죠. 정말 깨끗하고 건전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승부를 한다. 이런 생각인데 이제는 뭐 다양한 쪽에서 이렇게 자꾸 편법을 통해서 뭐 부당 이득을 또 취하고 자꾸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시작을 하고 본인만 알고 뭐 이런 그 이기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자꾸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 야구뿐만이 아니라 진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운동을 시키고 계시는 부모님들까지도 참
죄송스러운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맞습니다. 마음입니다. 네, 망고님, 김종국, 장정석 때문에 정직하게 일하시는 야구 관계자들도 세트로 의심받게 생겼네요.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하리보님, 그 많은 돈을 받고도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구단 쪽에 말한 김종국 감독을 보면서 사건의 심각성도 모른다라는 게 또 충격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뭐 친한 형, MG 모임, 뭐 골프 모임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부르는 것도 함부로 나가서는 또 안 되겠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도요. 공은 공, 사는 사로 명확히 끊어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블루진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일은 모기업인 현기차 법무팀에서도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이번 김종국 쇼크로 현기차 타스포츠에도 영향이 갈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자칫 모기업 오너께서 회초리를 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삼성동에 현기차 신사옥 짓고 있고 모기업 실적도 좋은데 김종국이 찬물 끼었네요.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진짜 맞아요. 진짜로 이제는 계속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참 이건 너무나도 큰 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우리가 항상 보면은 뭐 승부 조작부터 네. 작년 그 김종국 장정석 단장의 네. 그 사건, 그리고 요번에 이제 김종국 감독의 이런 사건까지 정말 예상 어디서 이게 어떤 일이 또 터질지 모르는 참 불안불안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뭘 줬든 개인에게 말고 구단에 이제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 후원금을 전달을 했으면 이게 아무 말도 안 했었겠죠. 왜냐면 그랬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기아 타이거즈 구단 사무실 압수수색할 것 같기도 합니다. 참 진짜 왜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것인지 정치를 놓은 LG 팬님도 속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한상님, 기아가 해외 스포츠 후원으로 광고 효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야구단 매각까지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실제로 예전에 SSG 인수하기 직전에 이 썰로 좀 돌았었잖아요. 이제 지방 구단 하나도 구단을 뭐 매각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게 사실은 기아 타이거즈였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제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정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맞아요. 진짜 팬들이 기아 하면은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전국구 구단인데 얼마나 또 충성도가 높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제가 욕을 못 해가지고 지금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건데 사실은 이게 방송을 접으면 이제 이거 딱 라이브 끝나면 엄청 욕할 텐데. 그렇죠. 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네. 답답합니다. 네. 답답합니다. 어쨌든 진짜로 지금 뭐 멍청이들님께서도 1,1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답답해하시는 네. 마음들 많이 또 표현해주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수사 결과가 좀 나오기는 해봐야겠습니다만 김종국 감독이 이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구단에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라는 게 참 많은 분들께서 좀 배신감을 느끼신 그런 이제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이제 그 비단 야구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죠. 이게 정말 아무 일도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전에 우리 그 박현준 선수의 승부 조작 그때부터 그렇죠.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그 큰 범죄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가볍게 생각을 해가지고 가볍게 접근해서 가볍게 합니다. 그렇죠. 다들 이거는 이건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뭐 한 타자 상대하는 건데 첫 타자 뭐 볼넷 주는 건데 뭐 요 정도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다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평생 해오던 야구를 이제 더 이상 못 하게 됐잖아요. 명예도 다 잃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그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면 네. 이거는 무조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절대 하면은 안 됩니다. 전 진짜로 앞으로도 이게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법 없고 또 어떤 그 범죄 형태가 다시 수면 위로 우리가 이건 좀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갑자기 또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죠. 네. 이게 생각보다 또 커질 가능성도 또 있어 그럼요.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야구가 진짜 팬들 덕분에 올해 사실은 굉장히 큰 위기였는데 팬들 덕분에 다시 야구가 살아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해. 네. 야구는 점점 지금 야구인들의 설 자리는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방송 자체도 사실은 그동안에 굉장히 좀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런 시대가 있다면 지금 점점 줄이는 추세예요. 그렇죠. 네. 점점 줄이는 뭐 하이라이트로 추세고, 대체하고. 네, 그 하이라이트조차 그 프로그램조차도 지금 없어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야구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도와줄래야 도와주기가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네, 이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김민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 야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팬의 입장에서 속상하고요. 최선을 다하는 선수분들에게도 상처가 입으실까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위에 또 유로하리님이십니다. 그동안 김 감독 퇴진 얘기 나올 때마다 그래도 믿고 더 두고 보자 했던 1인입니다.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시즌 준비해야 할 선수들에게 이 무슨 민폐일까요?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됩니다. 대가성 없다는 말을 도대체 어떤 머저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진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참 저 말씀이 너무나도 크네요. 김종욱 감독 끝까지 지켜주자 라고 하셨던 분인데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셨을까. 그렇죠. 네. 윤리교육 강화 다 부질없습니다. 선배들이 잘해야 보고 배우는 법인데 선배님들 좋은 거 보여주시라고 올해는 우승가기지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두 번째 주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아 타이거즈 새로운 감독 빠르게 또 선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캠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감독 없이 지금 캠프를 할 위기에 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상집 분위기입니다만 우승 다짐하면서 훈련소로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력상으로는 올해 우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또 듣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정석 전 단장의 소방수로 부임했던 심작 단장 무리를 일으킨 이들을 대신해서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임시 감독으로는 이제 진가병 수석 코치가 또 기자단 앞에 또 나서가지고 또 눈물 흘리면서 또 죄송하다고 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기아 타이거즈 감독 선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시 심작 단장의 시간이 돌아온 셈이 됐는데요.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 지난 1월 29일과 30일이죠. 1차 스프링 캠프지인 호주 캔버라로 또 떠났습니다. 김종국 감독의 금품 수수 관련 피의자 신분 검찰 수사 진행에 품위 손상 행위로 계약이 해지가 됐고 진가병 수석 코치가 일단은 선수단을 이끌고 호주로 떠난 그런 상황인데요. 스프링 캠프에 감독 없는 사례 요거 있었습니까, 위원님? 있었나요? 저는 거의 뭐 이런 일은 없었다고 보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감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팬들의 생각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아니 개인적으로 몸 만들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감독 없이 뭐가 이렇게 될까? 네. 그렇지가 않아요. 감독이 있고 없고는 선수들의 마음 자세가 너무나도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진감육 이 감독 대행이라고 해야 돼요. 지금 수석 코치가 수석 코치, 네.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제일 아마 좀 우려할 거예요. 선수단이 운동을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동을 어떻게 보면 좀 대하는 자세 이런 게 그냥 감독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거 사람이다 보니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큽니다. 네. 돌비수님 지금 이미 스캠도 시작됐는데 외부 감독 이제 와서 선수단 파악하고 장악하고 시즌 구상하면 시간 너무 없습니다. 시즌까지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나마 내부에서 해결해야 또 시즌을 맞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사실 지난해 말에 김종국 감독에 대해서 이거 재신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에 남아있었던 이 감독 최대어 김태형 감독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김종국 감독 한 번 더 믿어보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이에 김태형 감독이 롯데자이언츠로 가버린 셈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빠르게 감독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시끄러움을 잠재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죠. 지도력도 검증이 또 돼야 되고 후보군들은 상당히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제 외부 영입이냐 아니면 내부 승진이냐. 예, 요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후보군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인물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변수는 우리가 항상 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 그렇죠, 감독으로 그렇죠.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밀세님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범 감독 많이 거론되던데 전 레전드가 성적 안 좋아서 안 좋은 모양이 되는 게 또 걱정입니다. 일단은 뭐 이종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 우리 이정우 선수가 또 미국으로 가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코치 연수도 또 겸사겸사 이렇게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제 만약에 러브콜이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독직을 또 맡으려고 할지 요게 또 일단 의문이기는 합니다. 지금 뭐 팬 여러분들께서 팬카페에서 이 투표했을 때는 뭐 이동욱 전 NC 감독이 네 지금 뭐 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 후보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단은 이미 세팅 다 갖추고 출발선에 서 있는데 기아는 운동장 나왔다가 신발 구멍 나가지고 다시 밖으로 라커룸 들어가고 있으면 요거 언제 준비해서 따라잡느냐고. 저렇게 표현을 어떻게 저렇게 딱 귀에 쏙 들어오게 하시지? 그렇죠. 네. 와 올해는 우승각이님 선생님 없는데 자율학습 잘하는 학생 본 적 없다고. 요것도 진짜 정답입니다. 네, 정말 정답이네요. 시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올해는 내부 승격으로 가는 게 일단은 맞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외부 영입 변수는 이종범 감독 마음에 달렸는데 과연 이종범 감독이 올까 싶다고 이런 의견들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뭐 여러 후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읊어드리도록 할게요. 심재학 단장의 과제 진 코치가 감독 없는 자리 채우고는 있습니다만 임시직인 만큼 확실한 과제를 안고 있죠. 빠르게 신인 감독 결정해서 분위기 수습하고 대권 도전에 나서야 되는 과제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빠르게 우리 팀을 재정비하고 성적을 낼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 개막까지 50일 남은 시점에서 최대한 우리 팀에 빠르게 녹아들면서 선수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감독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상 후보들 한번 쭉 진짜 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정리를 한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뭐 이종범 전 LG 트윈스 2군 감독 있고요. 그리고 선동열 감독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 감독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김기태 감독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이 두 분은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선동열 감독 아니면은 김경문 감독 이런 분들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하셨거나 아니면 감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좀 이제 후보에서 멀어진 상황이라고 하니까 뉴페이스의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김원현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동욱 감독 얘기도 더 나오고 있고 류중일 감독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승격 가능성이 있죠. 이 진가병 현 수석 코치, 이범호 현 1군 타격 코치 아니면 손승락 퓨처스팀 감독 등등등 여러 명이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감독이 지금 기아에 필요할지 위원님의 생각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기에 내부 승진으로 할 거면은 손승락 퓨처스 감독보다는 진감용 수석 코치나 아니면 이범호 타격 코치가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종범 선배는 안 오실 것 같아요. 네, 안 오실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동욱 감독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이동욱 감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NC의 창단 첫 우승을 이끈 감독이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물론 NC가 성적이 좋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외부의 문제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 방역 그 조치 위반 사태도 또 있었고 그다음에 코칭 스태프들끼리 또 이제 뭐 다툼 폭력 사태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책임을 진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동욱 감독 뭐 그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우승 이후에 사실은 그 현장에서의 지도하는 방법의 변화가 좀 있었대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는 감독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감독이 이동욱 감독이 사실은 아니었었는데 그렇죠. 이게 물러날 때 보면은 좀 욕심을 좀 많이 부리셨나 봐요. 현장에서 감독이 약간 이 코칭 스텝 코치들의 권한이 좀 더 많았어야 되는데 또 그랬었는데 그러고 우승을 했는데 그다음에 좀 약간 코치를 좀 휘어잡기 시작을 하고 좀 더 욕심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러난 다음에 코치들한테 그런 사과도 하시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성공과 실패를 다 맛보고 또 실패에 대한 그 인정도 하고 또 이런 부족한 부분을 또 채우기 위해서 또 야구 유학도 가서 메이저리그에서 또 이제 공부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준비된 감독이다. 그렇습니다. 네. 봅니다. 네. 지금 뭐 류지현 감독 얘기도 또 해주시는 분 계십니다. 이렇게 또 추천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 명단 안에서 어떤 분이 또 괜찮을지 여러분들께서 또 여러 가지 의견 또 내시는 것 같아요. 용산물개님 빨리 분위기 수습하고 이끌어 나가려면 카리스마 있고 스타 플레이어 출신 감독이 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여기에 지금 이 감독직을 제안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 독이 든 성배일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이
좋습니다. 뭐 지난해에도 이 풀전력으로 가동됐을 때 어떤 모습이었던지는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뭐 부상 때문에 좀 이 가을 야구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맡아봐야 이게 본전이잖아요. 저는 이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인물이 될 것 같다. 네. 여기에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 예상할 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물들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조범현 감독도 있을 거고, 뭐 굉장히 좀 많죠. 류지영 감독도 있을 거고, 양상문 뭐 전 감독님도 계실 거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 란을 다 사용하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그 외부에도 굉장히 좀 이대진 수석 코치, 그렇죠. 이런 분들도 뭐 뜬금포로 누가 올지 또 이런 서재영 뭐 지금 전 코치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누가 될지 모르. 정말 뜬금포로 누가 올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단시간 내에 팀 내부를 알고 파악하고 있으면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면 이제 진가병 수석 코치가 적격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 내부 승격이라면 아무래도 저게 좀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돌비수님 95년도 오비도 전 시즌에 학령 파동으로 분위기 아주 안 좋게 시작을 했는데 우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고 우승하면 기아는 더 대박이 아닐까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자, 어쨌든 이 어떤 인물이든 기아 타이거즈 현재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마다할 감독 후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야구인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앞으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을 이미 갖춰놓은 상황인데요. 염경엽 감독도 지난해 우승 후보로 꼽혔었던 LG를 맡아서 본인의 첫 우승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위기는 오히려 이제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 어떤 감독이 새로 부임해서 이 위기의 기아 타이거 잘 정리하고 본인의 야구관을 또 펼쳐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목요일이죠. 저희가 주에 한 번 방송하는 비시즌 때는 목요일날에 저희가 야구 퀴즈 또 드리고 있습니다. 타이거즈의 영구 결번 누구인지 또 맞춰주는 문제입니다. 와, 이거 너무 쉽다. 지금 얼굴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못 맞추면 안 되겠죠. 저희가 이따 오후에 올라가는 이벤트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참여가 됩니다. 저희가 이 구강세정기 또 아쿠아픽 매주 5분께 또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상품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앞서서 이미 또 언급도 한 번씩 했죠. 뭐 감독으로도 또 한 번 하셨고 또 이제 뭐 코치로도 또 이제 뭐 다른 팀에서 하시긴 했지만 또 이렇게 하셨는데 타이거즈의 영구 결번 두 분입니다. 두 분을 또 맞추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들 가져가시라고 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넘버 7, 또 18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돌비수님 번호를 맞추시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을 달아주시면 또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참 이게 야구계에 뭐 사건 사고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진짜 사상 초유의 일이긴 합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거보다 더한 일이 또 터질 것 같아. 네. 나도 항상 이제는 뭐 걱정입니다. 진짜 불안합니다. 네. 이게 진짜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이렇게 터지니까. 네. 근데 이런 그 이슈들 최근에 보면 다른 스포츠 타 종목보다는 야구에서 전부 터지네요. 지금. 그러니까 야구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참 이거 좀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 진짜 야구 팬들한테 항상 죄송합니다 정말로. 네, 그렇습니다. 네네. 김종국 감독이 미리 말했으면 이런 사태도 안 일어났죠. 얘기를 하셨는데 미리 말했어도 이거 사태는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이런 사태가 있을 걸 본인도 알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시작일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유니콘님 말씀처럼 여기에서 끝일까? 혹은 이게 사실 우리가 지난해 장정석 단장이 저거 됐을 때에도 야 여기서 끝일까 했는데 이게 1년 있다가 이제 장정석 단장 조사하다가 나온 거잖아요. 이게 또 어디까지 또 커지게 될지 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종범 감독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팀이든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안 오면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전창대님 짚어주셨는데 그런 얘기 참 많았죠. 이종범 감독 이제 2군 감독이었으니까 이종범 감독 이제 1군 감독직에 관심 정말 많은 걸로 한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계속 면접은 뭐 보기는 봤습니다만 이제 감독으로 선임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딱 적기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기회, 이 위기에 이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 와가지고 이 잠재우고 혹은 이제 잘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또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좀 어떻게 보면 좀 축제죠. 선수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야구 이제 시작했잖아요. 1월 1일부터 이제 오늘부터네요. 본격적인 이제
야구 스프링 캠프도 시즌 가니까. 네. 시작이 딱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올해 더 이상의 사건 사고가 아닌 즐거운 소식들 많이 선수들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2024 시즌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참 뭐 답답한 소식으로 이번 주에 또 저희 있었던 브런치 방송 또 한번 나눠봤는데 위원님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네. 오셔서 또 얘기 나눠보고 또 소통하시니까 좀 어떠셨는지요? 네. 뭐 브런치는 항상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는데 뭐 저도 역시 장성호 선배한테 전화하는데 감독됐나? 전화가 왔는데 그러네 진짜네 장성호 선배네. 네. 뭐 감독되셨나? 아니야. 아니에요? 네. 네. 어쨌든 브런치는 이제 우리 뭐 가족이잖아요. 네, 네. 가족이고 제가 1월달에 내년에도 만약에 브런치 방송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은 네. 내년 1월도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아, 내년 1월? 대신에 우리 팬들을 일본으로 모시겠습니다. 왜 또 모셔요 또? 네, 미야자키 이건 알아서 하세요. 네. 온천 기가 막혀. 시골이에요, 시골. 아무런 이 사전 합의 및 논의는 없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위원님의 마음이 또 이렇다라는 것만 이렇게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만 받아들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브런치는 안위원님 있으셔야 합니다. 안민영님 또 얘기해 주셨고요. 어쨌든 오랜만에 또 찾아주셔서 여러분들께서 또 좋으셨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희 시청하신 분들도 나가시기 전에 저희 좋아요도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 또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저희 또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